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넘버 2가 될 수도 있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전례 없는 청문회이기도 한데요.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해명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볼 텐데 그동안의 의혹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6억이 빈다는 재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민석 후보자 새롭게 처갓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다 처갓집에 반납을 해서 뭐 사실 수익으로 잡힌 건 없는 것이네요. 축의금은 뭐 사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축의금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네. 실제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숫자 1억 정도가 되는데 그때가 이제 국회의원 다시 되기 전이고 재혼이어서 부의금이 한 1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에 걸쳐서 한 1억하고 1억 5천 해서 한 2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축의금을 그냥 다 장모님한테 드린 거 아닙니까? 추징금 내고 이러면서 저희 아내는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생활비로 한 뭐 혹은 뭐 200, 3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은 것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다 포함하면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저는 처음에 분명히 부의금하고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었다 정도로 말씀하셨고 네.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금액이 명확해지고 나서 출판 기념회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는 또 다른 자금원이죠. 처갓집으로부터 다시 2억 원 정도를 받는 자금이 있었다. 그동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 중의 핵심은 재산 증식. 아니 한 5억 쓰고 아니요 5억을 벌고 13억을 썼는데 8억 6억이 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한눈에 저희가 그동안의 돈 관련 의혹들을 모아봤습니다. 아니 강모 씨로부터 뭘 이렇게 받았냐. 유학 당시에 월 450만 원 지원받았냐. 배추농사 투자금 회수한 거다. 아들 유학비는 누가 댔냐. 전 부인이 전액 부담했다. 채무관계 이거 출판기념회 부의금들이 제법 있었다는 건데 오늘 새롭게 나온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몇 억이 빈다? 이거 장모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정혁진 변호사님. 오늘 새롭게 얘기했어요. 처가로부터 뭐 한 월 3, 400, 4, 500 해서 한 5년간 2억 정도를 지원받았다는 게 김민석 후보자 얘기입니다. 그런데 산수가 계속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자 재산이 2020년에 마이너스 5.8억이었다가 2021년에 2억 1천만 원 늘어가지고 마이너스 3.7억 되고 2022년에 마이너스 2.6억 됐으니까 1억 1천만 원이 또 늘었다는 이야기고 2023년에는 마이너스 1천만 원만 되니까 2억 5천만 원이 또 늘었다는 이야기고요. 2024년에는 마이너스 0.6억 됐으니까 오히려 좀 더 빚이 늘었고 그러다가 2025년에는 1억 5천만 원 플러스가 됐으니까 2억 1천만 원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축의금 2019년 그다음에 부조금, 부조의금 2020년 그다음 출판기념회 2022년, 2023년 그래도 다른 애가 돈이 왜 이렇게 확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총액으로만 보면은 이제 뭐 그 6억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아들 유학 비용은 전처가 다 됐다라고 쳐도 6억이 비는데 그러면은 2억 정도가 비니까 그 나머지 2억은 처가에서 지원한 것이다 이렇게 퉁치는 것 같은데 200만 원씩 받아가지고 2억이 되려면요. 처가로부터 몇 번을 받아야지 2억이 되느냐. 100번을 받아야 돼요. 200만 원이 100개가 있어야지 2억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거의 뭐 격주로 200만 원씩 처가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국민들 보고 무조건 믿으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신앙의 문제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1억 원 정도 뭐 혹은 2억 원 정도 약간의 이제 숫자를 얘기할 때 김민석 후보자가 다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만약에 정확히 덧셈 뺄셈 뭐 수학도 문제가 아니라 산수 문제가 되려면 뭐 장모로부터 받은 거래 내역과 이체 내역이 있거나 혹은 이런 자료들 출판 기념회 누가 갖고 얼마 이런 목록이 있어야 비교 대절하면서 뭐가 숫자가 비는지를 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따져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2억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예컨대 뭐 저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장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본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돈이면은 다 계좌이체하지 않겠습니까? 일일이 다 현금을 뭐 처갓집의 현금을 뭐 몇 억씩 쌓아놓고 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김민석 후보자의 이야기는 현금으로 200만 원씩 받았다 계속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그러한 방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더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더군다나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2번이나 처벌받은 그러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해명이 되지 않는 것은 비슷한 방법으로 돈이 그 뭐 수수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들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이 없는지 오히려 제가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고 처음에는 출판 기념회 얘기만 하더니 오늘 당일에는 처갓집으로부터 2억 원 받은 게 있었다는 거다. 그러면 빈 게 없고 소명이 다 된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금액 자체로 보면 6억이 비어 있는데 6억에서 2억이 빠진 거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빼서. 이제 2억을 처갓집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뭐 200, 300 뭐 부정기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5년 동안 2억이니까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1년에 4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제가 볼 때 딱 잘라서 1년에 4천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5년을 통틀어서 그 정도의 뭐 자금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생활비를 뭐 장모에게 이제 아마 아내 되시는 분이 뭐 받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쭉 정리하고 또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정리가 됐겠죠. 본인이 뭐 예를 들면 매번 받을 때마다 아내에게 확인하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내가 받은 것을 물어보고 또 어떻게 받았는지 정리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얼마씩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200, 300 정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김민석 후보자의 소명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숫자라는 게 입증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구두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은석 특검이죠.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입장은 이겁니다.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3특검 중에 하나인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거는 잠깐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수순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속도가 제법 빠른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경찰이 3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소환을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비아폰 삭제라든지 체포에 대한 어떤 방해 지시라든지 뭐 이런 혐의로 인해서 경찰이 일단 3차례에 걸쳐서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경찰에서 내란 특검으로 고스란히 넘겼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다가 체포영장을 지금 청구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 취소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만약 영장이 다시 체포영장 청구한 다음에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24시간인가요? 그 내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재구속되는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부분은 취소가 됐지만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그다음에 등등에 대해서는 다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내란 특검이 원래 기존에 있던 수사팀을 그대로 다 승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미 검찰의 검찰 내에 있는 수사팀들이 그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주기현 부장판사가 있는 재판부 그 내란 혐의의 윤 전 대통령 그 혐의 재판을 검찰로부터 이미 지금 내란 특검이 넘겨받고 재판도 아예 참석하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특검보가 참석해서 재판을 지금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승계가 좀 빨라졌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격적인 아마 이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얘기. 조은석 특별검사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지난번에 이제 올 1월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남동 관제에서 윤 전 대통령 불응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그때와의 이제 불응 정도나 이런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지규현 부장판사가 그 구속영장을 취소를 했어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취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죄를 걸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타고 넘어가서 내란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적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구속영장의 그 기간까지 그 고려해가지고 아마 그때 구속 취소가 됐었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아무런 그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체포영장은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구속영장이 재판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체포영장은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대로라고 하면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갖다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불응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몇 번 이어진 다음에 계속 불응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그게 원칙적이긴 한데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행됐던 그 절차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것도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이 발부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혐의가 그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되어야 되니까 그다음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기사로만 봤으니까 속보로만 떴으니까 어떤 범죄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관련 소식 또 다른 추가 속보가 더 덮어지는 대로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주제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아니 6억도 비고 6억에서 세부적인 거 뭐 부의금 받고 뭐 출판 기념회 냈다. 그래도 몇 억이 빈다라고 했더니 장모로부터 받았다. 뭐 2억 정도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자. 또 하나 있습니다. 아들 유학비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이런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 유학자금 관련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장남에게 송금된 외환국 신고 내역이 없다는데 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대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지금 무슨 말 한 거예요? 자, 저희가 자녀 유학을 보낼 때 당연히 외국한 신고 내역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은행에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양육비를 일종의 부담하는 형태인데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는 부부가 반반씩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종전 판결에 있어서도 우리 후보자가 강 씨로부터 이 유학 비용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3자가 어떤 유학 자금이 된 것이 아닌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게 프라이버시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좌번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누가 얼마를 송금해서 유학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인권 침해입니까? 자, 발언 마쳤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주진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이거 큰아들에게 송금된 외환거래 신고 내역이 없다. 이거 유학비를 전분이 다 부담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쨌든 어떻게든 장남으로부터 미국 유명 대학에 유학 중인 아들에게 흘러가려면 신고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주 의원의 의혹 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으로 돈을 보낼 때는 제가 보니까요 꽤 까다롭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유학 자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외국으로 보낼 때는 돈에 보낼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명목이 있어요. 유학 자금에 대한 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터서 지금 이제 외국에 있는 공부하는 어떤 자녀들한테 유학 자금을 쭉 보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아마 이제 이 김민석 후보자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유명 국제고를 다니다가 이제 미국의 코넬대를 지금 진학을 했는데 꽤 아마 거기에 이제 그 학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대학원은 장학금이 있지만 대학은 거의 장학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비리그 학교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1억 원 정도 그렇게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냐면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김민석 후보자가 어떤 돈의 출처를 가지고 아들에게 이제 이 유학 자금을 보냈냐.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해왔던 게 뭐 장모한테 받았고 뭐 누구한테 받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보면 지금 이제 전처가 이제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주진우 의원 질문은 근데 그 지금 아들이 받았다고 하는 계좌가 지금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제 그러면 이걸 지원했을 것인가? 소위 이제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도 이제 그 자녀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뭐 돈을 보내고 하는 게 옛날에 수사 때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묻는 거예요. 즉, 이 지금 이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자금의 어떤 원천
보면 본인이 별로 이렇게 돈을 번 거는 별로 없고 뭐 자기 어떤 후원자가 돈 내주고 장모가 돈 주고 뭐 항상 이렇게 뭐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복이 많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건 이거는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뭐 다른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돈의 출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국무총리는 권한이 많습니다. 만약 거기에 어떤 이 앞으로의 어떤 정책인 그걸 바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검증하자고 오늘 청문회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막연하게 뭐 장모한테 받았다? 그럼 장모한테 받았으면 현금으로 받았을까요? 아니면 계좌로 받았을까요? 뭐 그런 것도 본인이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료가 있어야 이걸 뭐 비교도 해보고 그 숫자가 맞는지를 검증할 텐데 외환 거래 신고 내역이 없다라는 주의원의 얘기에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청문회가 진행 중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김민석 후보자의 답과 설명이 있을지도 저희가 내일쯤에 한번 다시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야당에서는요. 그 강모 씨가 있습니다. 강모 씨. 뭐 과거 민주당 시절부터 친했던 강모 씨가 김민석 후보자의 스폰서 아니냐라는 의문을 수차례 제기했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 강모 씨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생활비 및 유학 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더니 강으로부터 반환받을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반환받을 돈이 뭐죠? 강 씨가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 하는 부분에 투자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미국에서의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그것을 전세금을 빼서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월 이렇게 송금을 받았습니다. 강 씨 소유인 2008년, 10년, 11월에 잇따라서 주소지로 옮깁니다. 사용료를 어떻게 냈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주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거소로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답변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강모 씨와 김민석 후보자는 얼핏 봐도 보통 사연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후원회장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강모 씨 오피스텔에 김민석 후보자가 전입신고를 했고 사실 의혹의 핵심은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3명 가운데 1명이 바로 강모 씨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도학 의원님. 네. 이거 무슨 뭐 강모 씨에게 반환받을 돈을 받았다고 얘기했다. 그 생활비 유학비를 왜 강모 씨가 월 450만씩 대줬냐라고 했더니 이게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배추 사업에 투자해서 전세금을 빼서 대줬던 걸 송금받은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돈을 갖고 들어가기보다는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유학 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자라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을 받다가 나중에 그 사업이 어찌됐건 예측했던 대로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반환받았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약간 청문회 전략을 좀 잘못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도 오전 내내 저를 지켜봤는데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위원장이신 분이 오히려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 그거 몇 가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금전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직 후보자로서의 적격이냐 아니냐 이걸 할 때 이렇게 숫자만 얘기하는 이 청문회는 좀 처음 봤고요. 두 번째로는 애경사나 출판기념회 이거 걸고 들어가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꽤 많이 걸리잖아요. 이미 37명 이거 했다고 이현주 최고위원이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주진우 의원조차도 2023년에 애경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거 제대로 이게 과세당국에 얘기하지 않은 거,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국민의힘에는 국민들이 결국 원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약간 허탕을 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명확하게 그 의혹이 뭔가 알겠습니다. 확실하다 이런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하고 계속 변죽만 돌리는 듯한 느낌만 줬기 때문에 전 내일도 만약에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전략 굉장히 실망스럽다 말씀드립니다. 뭐 이도학 의원 말씀처럼 국민의힘의 이 청문회 전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숫자라는 게 거짓말을 안 해서 그 해당 소명만 뚜렷하게 됐다면 또 국민의힘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던 국정 철학이라든지
이재명 정부의 넘버 2로서의 앞으로의 청사진들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을 텐데 뭔가 뭐 그런 정도 아니냐. 뭐 배추 사업 얘기하니까 글쎄요. 강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 주소지로 옮겼다. 사용료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고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를 둔 거다라고 했어요. 배추 사업 투자 얘기도 했고요. 생활비 미국 뭐 다른 유학할 때 450만 원씩 받은 이유가 뭐냐? 뭐 그 사람이 또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다뤄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다 소명이 된 거예요? 뭐 배추농사 투자금 전 부인이 줬고 장모로도 받았고 출판기념회로. 근데 자료 안 내도 다 소명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자료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그 나머지 5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본인이 이제 소명을 했고 만약에 뭐 자료를 내라 그러면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검토해서 내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 뭐 왜냐하면 또 전처 같은 경우에 그걸 또 동의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이제 숫자상으로의 그 비어 있는 부분들을 채우는 이유는 설명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내라고 하는 부분은 김민석 후보자와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합의를 할지는 아니면 김민석 후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상 숫자상으로만 본다고 하면 의혹이 있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해명이 됐는지는 명확하게 나온 상황이니까 예.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모로부터 2억을 받았다는 오늘 새로운 얘기까지 5위로 만나봤다면 4위도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것만 미리 말씀드리면 4위는 청문회와 또 한 번 관련이 있습니다.